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정부의 면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2019년 경기방송 재허가에서도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또 한 번 방통위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요. 자, 지금부터 여야 국회 과방위 간사를 차례로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당으로 갑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조 조승래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네, 그냥 바로 들어가겠는데요. 지금 면직 절차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이 면직 검토가 위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면직 절차는 그 법적인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위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정권 교체 이후에 그 임기가 정해져 있는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부터 시작해서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임기가 정해져 있는 그 방통위원장에 대한 그 면직 절차는 사실 법에 정해져 있는 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그 현 정부가 무리해서 진행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는 방통위 설치법에 위원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그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들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탄핵 소추 의결의 주체가 그러면 인사혁신처나 대통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그 면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네. 그 일종의 면직은 그 정무직 공무원, 임기가 정해진 공무원에 대한 일종의 징계 절차일 텐데요. 네. 그러면 징계라고 한다면 청문을 이후에 징계나 면직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그러면 보통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그 징계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거나 소청을 하거나 하는 절차들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런 절차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국가공무원법을 들기도 하던데 이것도 그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방통위는 별도의 방통위 설치법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법인데 이 부분은 그 방송 통신의 이제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별도의 법으로 이제 설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정적인 그 행정감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무총리가 행정감독 각 부에 대한 행정감독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총리한테 행정감독조차 권한을 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방통위는 기존의 다른 각 부처와는 다르게 별도의 독립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국무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까지 하는 것이고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죠. 방통위 설치법에 우선 적용돼야 되는 게 방통위 설치법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방통위 설치법엔 탄핵이 있는데 탄핵의 주체가 대통령이나 뭐 인사혁신처는 아니다. 그러면 방통위원들이 되는 겁니까? 탄핵 주체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탄핵 당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탄핵에 관련된 절차 같은 것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탄핵이라는 것은 그 일종의 이제 그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임명했으니 면직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 논리는 좀 논리 비약인 것이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채용 주체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구제 절차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의 경우, 뭐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일종의 징계나 파면, 해임 같은 그 이런 처분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다툴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제 절차를 만들게 돼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그런 것이 의원님 판단에 따르면 이 면직 절차 개시 자체가 위법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법상에도 불구하고 면직 절차를 개시한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거는 그 정권 교체 이후에 계속 그 일관되게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소위 쫓아내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퇴 압박을 했었고 또 그로 인해서 뭐 사퇴를 안 하니까 감사원 감사에 들어간 것이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검찰 수사가 들어간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 정치적인 압박을 계속 가해왔던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이제 임기가 정해진 위원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에는 방통위를 통해서 KBS나 MBC 같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라는 그 의도밖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실제로 한상혁 위원장의 임기는 이제 불과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 이 질문을 다시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임기가 7월 말이면 끝나잖아요. 예. 그럼 어차피 또 이제 방통위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사청문 절차를 고려를 한다면 6월 중하순에는 이미 그 지명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임 위원장이. 예.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다. 굳이 이런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게 어차피 갈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당초 계획은 네. 조금 일찍 교체하는 거였죠. 네. 그러니까 정치적 압박을 통해 자진 사퇴를 시키든 아니면 감사원 감사나 검찰 그 조사를 통해서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이 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시나리오가 있었겠죠. 그래. 그 시나리오 A는 이제 좌절된 것이고 그 다른 시나리오 가동되는 것이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시끄럽게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네. 그분들이 당초에 소위 기획하고 세팅해놨던 그 세팅대로 그냥 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점수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예. 공소장 내용을 보면 TV조선 재승인 기준 점수를 넘겼다라는 보고를 받고 한상혁 위원장이 뭐 미치겠네, 욕을 좀 먹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일종의 사인으로 받아들여서 점수 조작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검찰이 무슨 그 말의 뉘앙스나 의도나 이런 걸 읽어서 기소를 하는가요? 그거는 그 일종의 그 관심법 기소인데요. 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당신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봐. 나는 일단 기소할 테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검찰의 기소권이 지금도 독점돼 있고 물론 그 남발하고 있지만 네. 앞으로 훨씬 더 그러면 자의적인 기소가 횡행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예. 한상혁 위원장이 그 지난번에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기각됐던 주요 사유가 뭐냐면 주요 범죄에 대한 다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거기에는 명시적으로 한상혁 위원장이 무슨 점수 조작을 해라라고 지시한 그 근거를 검찰은 전혀 제시를 하고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그 뭐 한두 마디 그 말 뭐 미치겠네 뭐 아니면 뭐 시끄러워지겠네 예. 등등 뭐 이런 단어를 가지고 영장에 기재한다는 것은 그거는 법률가로서 사실을 가지고 기소하고 그걸 재판에 넘기는 검찰의 본분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행위 같습니다. 알겠고요. 그럼 한상혁 위원장이 만약에 면직되면은 한상혁 위원장이 뭐 가처분 신청을 낸다거나 행정소송을 내는 거 말고 민주당 타원에서도 어떻게 대응을 할 계획이신 겁니까?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일단 당 차원에서는 사실은 그 할 수 있는 수단은 뭐 그 정치적인 그 규탄 말고는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 그렇게 되면 이제 방통위가 한 2달 이상 이제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근데 방통위는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뭐 가짜뉴스 대책도 있고 뭐 마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심의 관련된 것도 있고 특히 중요한 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통과시킨 구글 갑질 방지법에 따라서 구글과 애플에 대한 사실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그 법률 위반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방통위가 지금 완전히 그 행정기관으로서 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지고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 이후에 한상혁 위원장의 그 본인의 이제 법률적 대응, 이 대응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할 것은 같이 또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같습니다. 후임 위원장으로 뭐 언론이 여러 명을 거론하고 있더라고요. 김옥원 전 검사장,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 이동관 전 어떤 대통령 전이 아니죠. 현 대통령 대외협력 특보 등등 이름이 거명이 되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또 검찰 출신 두 분이 이제 거론되는 거에 대해서 참 사실 황당하기가 이를 데 없고요. 예. 대통령은 검사와 검사 아닌 사람으로만 세상을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구분하는 인사 기준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나 소신이나 특히나 방통위는 정말로 그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또 방송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동관 특보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전제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 그 이동관 특보 그분은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여러 가지 구설과 문제로 사실 이미 여론상에 있어서는 부적격자로 판단이 된 분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런 분들 다시 꺼내게 된다면 그거는 대통령으로서 인사풀에 정말로 한계를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될 것이고 말 그대로 적절하지 않은 인사이기 때문에 그건 국민 여론의 비난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민희 그 방통위원 내정자 문제 예. 지금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임명을 안 하고 있는데. 예, 이 문제는 결국에는 시간 끌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법제처에 그 자격이 되냐 안 되냐 가지고 뭐 법제처 의뢰를 해놨는데 예전에 뭐 법제처 의뢰했을 때 한 6일 정도의 판단이 나오는 사례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법제처에 사실은 자격이 되냐 안 되냐 의뢰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미 그 당 차원에서 최민희 후보자에 대한 자격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했고 이 과정에서 방통위 실무자들하고의 이 논의 과정이 있었고 문제가 없다라는 구두상 답변을 받아서 진행을 한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 그렇게 저희 당에서 후보자를 정하고 의장에게 올렸을 때 의장이 정부에게 이송하기 전에 또 검토 과정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국회가 행사한 추천권을 대통령은 그냥 임명을 하는 행위인 것이지 그걸 다시 검증을 하고 자격 여부를 검토하는 그런 그 권한을 대통령이 갖고 있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결한 김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포털의 불공정성, 편향성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정부에서 이제 대책도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흐름을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결국에는 지금 방통위나 뭐 이번에 포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내년 총선에 보다 유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뭐 그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도 포털 규제 목소리를 많이 내지 않았었습니까? 물론 그 규제는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지금 포털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기사의 노출이라든지 검색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알고리즘이 편향되게 구성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약간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그럼 심각한 문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무슨 그 검색을 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것부터 뭐 드러내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들어서 포털의 불공정성, 정치적 편향을 얘기한다는 것은 좀 과하다는 것이고 알고리즘이 편향돼 있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도 점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검증은 필요하다. 거기에는 동의한다. 예.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고요.